새벽 5시 미라클 모닝, 출근 전 오운환, 오늘 운동 완료, 점심시간엔 틈새 재테크 공부, 퇴근 후엔 부업과 자기계발까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살지 못해서 매일 밤 자책하며 잠드나요? 우리는 이 치열한 삶을 갓생이라 부릅니다. 신을 뜻하는 갓과 삶을 뜻하는 인생의 합성어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유독 80년대생과 90년대생은 이 갓생이라는 단어에 이토록 열광하고 동시에 강박을 느끼는 걸까요? 단순히 성실해서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어서일까요? 심리학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케줄러를 꽉 채우고 1분 1초를 아끼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진짜 이유는 성취감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내면의 깊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마음다이소에서는 800 세대가 왜 갓생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는지 그 위험하고도 슬픈 심리적 기제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을 괴롭히던 그 알 수 없는 불안의 실체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는 8090 세대가 살아온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졌지만 가장 낮은 성장률의 시대를 견디고 있는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는 성실하기만 하면 집을 사고 자산을 불릴 수 있었지만 8090 세대에게 성실은 그저 제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IMF를 목격하며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학습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유례없는 취업난과 폭등하는 자산 가격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목표가 생기자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8090은 포기하는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거대한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당장 내 눈앞에 오늘이라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전략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심리학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통제 소재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믿느냐에 대한 개념이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즉 외적 통제 소재가 강해질 때 인간은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이 모형인데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죠. 이때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적 통제 소재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경제, 정치, 부동산,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 담론 대신 오늘 내가 몇 시에 일어날지, 오늘 물을 몇 리터 마실지, 영단어를 몇 개 외울지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에 V표수를 할 때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쾌감과 함께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내 통제하에 있구나. 즉, 갓생은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붙잡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엔 패스티너의 사회적 비교 이론이 작동합니다. 8090 세대는 인류 역사상 타인의 삶을 가장 실시간으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관찰하는 세대입니다. SNS 속 누군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샐러드를 먹으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내 옆자리 동료가 아니라 전 세계의 상위 1% 갓생러들이 되어버렸죠. 이 격차에서 오는 불안은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공포, 즉 포모, Fear of Missing Out이 우리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채찍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갓생이 선을 넘을 때 발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독성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죄라고 여기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강박증이죠. 독성 생산성에 빠진 사람들은 휴식조차 다음 생산을 위한 충전이라는 명목하에 계획적으로 취합니다.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시간은 사라지고 모든 행위가 자기개발이라는 목적 아래 줄 세워집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기계가 아닙니다. 통제 욕구가 강해질수록 심리적 유연성은 떨어지고 작은 계획만 틀어져도 자책과 혐오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번아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음 다이소가 제안하는 심리학적 처방은 통제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첫째, 생산성과 자아 가치를 분리하세요. 당신이 오늘 0단어를 외우지 않았어도, 운동을 가지 않았어도 당신의 존재 가치는 1%도 깎이지 않습니다. 성취는 당신을 빛내주는 장식일 뿐 당신이라는 원석 자체는 아닙니다. 둘째, 전략적 게으름을 허용하세요. 아무런 목적 없이 천장을 보거나 길가에 핀 꽃을 관찰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일 때 우리 뇌는 비로소 창의성을 발휘하고 정서를 회복합니다. 셋째, 비교의 창을 닫으세요. SNS 속 타인의 삶은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그들도 화면 뒤에서는 불안해하고 늦잠을 자며 자책합니다. 타인의 속도가 아닌 당신만의 호흡을 찾는 것이 진짜 나를 통제하는 힘입니다. 8090 세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갓생에 집착했던 건 그만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아남고 싶었다는,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다는 기특한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신처럼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나태하며, 때로는 아무 대책 없는 그냥 인간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내일의 계획표 대신 오늘 하루 견뎌낸 자신에게 고생했다는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완벽한 갓생보다 건강한 나생을 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갓생 강박에 대해 댓글로 들려주세요. 마음 다이소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 편을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